오늘은 왜 5대를 관찰해야 할까 하는 이 부분에 이제 공부할 차례입니다. 그 전에 시 한 수 읊어야 되지요. 이 차양선시가 좋긴 좋은데 제목이 한자로 돼가지고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 시 한 수 읊고 가겠습니다. 제목은 무량심차예요. 무량심하는 건 한량없는 마음, 그렇습니다. 자, 첫맛에 번뇌망상로가 나고 마음이 단박에 깨어나면 적막한 마음자리 점점 커졌으며 삼남만상 지고 삼키고 우주마저 흔적 지우니 즐거운 마음, 평온한 마음, 한량없네. 여기 이제 그 삼남만상이라든지 우주라든지 하는 거는 알고 보면은 자기 마음이 맞는 삼남만상이고 우주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이제 고요해지면은 이 삼남만상이니 우주니 하는 것도 없어버립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차 맛에 그 번뇌가 사라진다면은 그럼 이 첫 맛의 번뇌가 사라지고 마음이 단박에 깨어난다면 하는 거는 이 첫 맛의 번뇌망상 사라지는 건 선정을 얘기하고 마음이 단박에 깨어나는 거는 이제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정과 지혜에 의해 가지고 이제 깨달음 얻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뭐 알아들으시죠, 그죠? 네. 그런가? 이거? 네. 자, 이게 5대를 왜 관찰해야 되는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이제 저기 청년도로는 이제 4대를 얘기하고 호응을 따로 이제 분리시켜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냥 이 4대와 이제 호응 요소가 보태면 이제 5대가 되죠. 그런데 그 5대를 관찰하는 사람들, 특히 4대를 관찰하는 사람들은 지혜에 있는 사람들이 4대를 관찰한다는 얘기가 청년도론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몸 관찰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32종류의 신체 부위를 원래 외웁니다. 외워서 이렇게 하는데 이 그 32개의 신체 부위를 줄이면은 4대 지수화풍 4대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이들은 4대를 관찰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5대를 왜 관찰해야 되느냐 하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5대가 이 몸의 구성시키는 요소이기도 하고 또 심리를 일으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일으키는 근원이 5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대를 관찰을 해야 돼요. 요건 이제 조금 읽고 그 염초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죠. 자, 존재하는 물질적인 것은 흙, 물, 불, 바람, 호응 5대로 하바에 오려져 있습니다. 몸 그들의 형상과 색깔을 보지 않고 몸의 구성 요소인 5대를 보게 되면 몸이 단일체가 아님을 알게 되고 몸을 자아의 소유로 보는 잘못된 견해가 없어지게 됩니다. 유신견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곧 몸의 본성이 무상하게 변하는 몸을 나라고 보게 되면 괴로움이 일어나지만 그 괴로움의 주체가 없음을 무상을 통해 알게 되면 그것이 곧 무아이니 무상고 무아의 삼부비를 깨칠 수 있습니다. 실제 몸에 있는 것이라고는 5대 현상과 그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특성, 즉 무상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5대를 보게 되면 몸은 단일체가 아니다. 몸을 이제 자아로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5대 관찰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 어떤 현상을 보면은 현상이 여러 가지 조건에서 이렇게 현상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고 현상 그걸 그냥 그대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많아요. 그런 걸 이제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이제 바로 감정을 일으키는 쪽으로 가는 거죠. 이 성냄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의심, 시기, 질투 이런 이제 교만감 이런 이제 감정을 일으켜요. 근데 그 단일체락하는 생각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사람은 굉장히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지혜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이제 그 5대 관찰에 대해서 이제 그 염척경, 대념척경에 보면 소 잡는 비유를 이제 하고 있어요. 저 사진 참 좋긴 좋아요. 사유하는 모습이잖아요. 건강하게. 사유를 무슨 사유를 하겠어요, 그죠? 사유의 대상은 공성이에요. 공성에 대한 사유예요. 저런 사유를 통해서는 지혜가 생기죠. 저기에 가면은 그 일본에 그 가면은 그게 고려지라는 절이 있어요. 그가 뭐, 방가사유상이 멋있는 방가사유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가사유상을 진짜 굉장히 아름다워. 우리나라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거 이제 한 2번이나 그렇게 갔다 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얘기 들어보면은 어느 학생이 그 방가사유상을 보고 너무 감탄한 거야. 그때까지만 이 방가사유상은 일본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근데 이 학생이 정말 아름답고 좋으니까 올라가가지고 저 손을 이렇게 만지는 거지. 근데 이제 관리인이 와가 한 소리 하니 깜짝 놀래가지고 손을 잡았던 걸 잡고 그냥 내려오니까 부서져 버린 거예요. 이 손가락이 부서지니까 이제 끝에서 이 나무를 이제 재질을 이제 분석을 한 거지. 보수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나무가 일본에서 나는 나무가 아니고 우리나라 나무인 줄 알게 된 것이지. 얘기하죠. 그래서 저게 이제 방가사유상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건너갔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방가사유상이 유명한 게 그 누구야? 그 독일의 철학자 이름이 뭐더라? 파스페든지 무슨 파스칼은 아니고 그 이름이잖아. 아주 극찬을 했었죠.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로댕보다 더 높게 자살을 했더라. 보니까 진짜 좋네요. 사진은 좋은데 사진 갖고 넣은 게 너무 현대적이라서 잘 어울리지는 않지만. 갖고. 네. 네. 죄송합니다. 백제의 소 잡는 비유. 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건 뭐 누차 옛날에 많이 얘기했지만은 백정이 소를 키울 때는 소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소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가 소가 다 이렇게 자라가지고 소를 이제 끌고 사거리로 갈 때도 소락하는 개념이 있어요. 사거리에서 네 발을 묶어두고 소를 잡습니다. 뼈는 뼈대로 사는 살들을 잡고 나중에 그 고기 덩어리를 상 위에 올려놓고 판매를 하죠. 그러면은 뭘 팔겠느냐? 소를 팔겠습니까? 고기를 팔겠습니까? 고기를 팔죠. 그 고기가 지수화풍사대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고기 사시오 할 때 소 사라는 소리 안 하기 때문에 이때 소락하는 거는 하나의 개념이 지나지 않는다. 이름이지 이름.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소는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진실은 뭔가 하면 소의 구성 요소인 이
5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공허 요소까지 하면은. 근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내다고 생각하는 나락하는 건 알고 보면은 이 소락한 이름하고 진비 없는 거예요. 자락하는 존재하지 않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결국 소를 이루고 있는 건 지수와 풍 4대 또 공허 요소까지 보태면 5대가 결합해서 소락하는 이 모양이 나타나고 그래서 소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을 뿐이에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 소 잡는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자비소로서가 몸을 스탑을 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이 5대 현상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죠. 그럼 몸의 구성 요소를 잘 살펴봄으로써 아, 몸은 내다,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염초경에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게 80페이지 보십시오. 보이게 그려놨죠. 첫 번째로 보면 이 몸에는 땅 요소, 물 요소, 불 요소, 바람 요소가 있다. 비구들이요. 마치 솜씨 좋은 백징이나 그 조소 소를 잡아서 각을 푼다. 큰 길 내거에서 이를 벌려놓고 앉아있는 것 같다. 비구들이 이와 같이 비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놓여진 대로 요소별로 고찰한다. 이 몸에는 땅 요소, 물 요소, 불 요소, 바람 요소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그 결국 같은 이런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결국 소락하는 것은 없고 고기 덩어리가 있듯이 우리 몸이라 하는 것은 알고 보면은 개념이 지나지 않고 4대 요소 또는 5대 요소만이 이제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내용이 그런 얘기입니다. 자, 82페이지를 보십시오. 제가 이게 뭐고 달라이라마 5대 달라이라마 그 비전이라는 책을 하나 구입했어요. 책을 구입했는데 이게 사람의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의 모양이 있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 모양이 그때부터 덕덕덕 뭐 많이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는가 했더니만 집, 텐트, 소, 말, 뭐 온갖 집안의 도구 뭐 이런 것들이 쫙 몸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 표현을 그렇게 해놨어요. 인간이 살면서 동봉동사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뭘까? 무지무지 많죠. 많죠, 그죠? 우선 가게가 붙어 있고, 집 부인이 붙어 있고, 또 자식이 붙어 있고, 그죠? 친구, 친척, 명예, 이런 거 더더더더. 자존심, 예? 자존심. 자존심도 붙어 있고.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이 몸에는 그런 게 붙어 있기 때문에 몸을 분해해 보면은 진실한 거는 5대만 남지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자비수원을 해가지고 명확하게 몸을 이제 분해시켜 보면, 해체시켜 보면은 진실이 무신실을 아는 거죠. 다시 5대를 더 관찰해 보면은 무상본부와 삼법인을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진정한 자기 본성을 찾을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이 내용 얘기가 그런 겁니다. 그 여기 이제 이 형상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간에 봅시다. 네. 중간에 보면 몸에 대해 하는 거죠. 몸에 대해 인식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나 자아에 대한 환상이 5대 관찰을 통해 깨지지만 인식 대상으로 사랑과 정우를 일으키는 각가지 형상으로 나타나는 영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강형, 주한 영상 또는 불보살의 형상이 나타나더라도 이를 5대로 관찰하면 그것이 무상이고 고이며 무아라는 지혜가 생겨 그 영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상이란 말을 쓰는데요. 수행하다가 뭐 별것 안 나타나네.
그래 해심일경의 영상은 자기 마음이다 또 이렇게 자,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죠. 전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그 흐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은 대개 자아를 주장하거나 정보를 처리할 게 많거나 그 다음에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가 있을 때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했는데 대개 이제 그 아이들은 보면 태어나서 아이들은 한 3년 동안 시간의 흐름을 거의 못 느낀다. 못 느끼다가 사물을 구분하기 시작할 때 이제 그때서야 시간의 흐름을 이제 인지하는데 그때 시간이 좀 느리게 나타난대요. 그런데 이 시간의 관념이 명확해질 때가 언젠가 하면은 나락하는 생각을 가질 때 그때 내가 있으면 너가 있죠. 그래서 사물을 구분하기 시작할 때 이제 시간의 흐름을 이제 분명히 느끼기 시작한다. 이렇게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런 거예요. 시간의 관념을 명확하게 이제 인식할 때는 15세에서 16세 정도 된다. 그런데 이제 이 영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혹시 여러분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요 근래에 가장 큰 사건이 생겼을 때 그게 가깝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물어볼게요. 상품 백화점 무너진 거 아시죠? 네. 그거 언제쯤입니까? 80년도 95년 10월. 근데 그 이야기하면 굉장히 가깝게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요. 그 충격이니까. 네. 과거 지나간 것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건데 과거 지나간 것들이 현재 얼마 전에 마치 일어난 사건 같이 느껴진다면 이번에 시간이 굉장히 흐름이 빠르다. 영화관이 무너졌다고 하던데. 어제. 어제. 어제? 영화관. 어제요? 오늘 아침. 오늘 아침에? 사람 없을 때 문제 당연히. 제가 보다가 영화 보다가? 네, 영화 보다. 아침 무슨 이게 일? 무너졌대. 천자. 어제 밤중에. 어디라는 모르겠다. 강남 어디? 아니, 안 죽었다. 근데 이 영상을 이제 보면 영상은 마음이다 하고 이제 심리에서 얘기를 하는데 대개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꿈 같은 거라든지 뭐가 떠오르는 것을 마치 현실화시켜서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잖아요. 이런 분들은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시간이 천천히 느리게 가기 위한 오래 사는 거죠. 60만 넘어도 시간이 금세 빠르네. 그렇죠. 60만 넘어. 어떻게 알지? 60만 넘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르대. 20대, 30대보다. 그 아이. 여행 가면은 말이요. 낯선 지방에 가면은 시간이 느려진다. 그러니까 이게 익숙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이렇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20대, 30대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20대, 처음 가는 20대, 길은 멀고 20대. 돌아오는 길은 빠르고. 맞습니다. 오, 맞네요. 예, 같은 거리인데. 그래서 이게 먼 길에도 자주 다니면 가깝게 예. 시간이 그만 줄어들죠. 호기심이 많고 보는 게 많을 때는 시간이 늦게 지나가고요. 하는 게 없을 때는 시간이 빨리 가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자아관념이 생길 때 시간을 흐름이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왜 그러냐? 이는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있으면 너가 있고. 그래서 이 사물을 구분할 때 시간의 흐름이 생깁니다. 그래 보통 이제 시간의 흐름은 항상 과거를 비춰봐서 시간의 흐름을 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왜 하느냐 하면은 간단해요. 이
이 삼법인 중에 무아를 체득하는 사람이기는 시간의 흐름이 정지되어 있다고 틀립니다. 얘기하죠. 그리고 이런 사람, 자아관념이 약한 사람은 시간의 흐름이 현재 느려진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완전히 중지될 때가 무분별의 지혜가 생길 때, 분별하기 시작하면 시간의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 빠르게 느껴지는 사람은 아, 내가 분별하고 있구나. 습관적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정보 처리하는 일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분명 또 자아관념이 강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영상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5대 관찰해가지고 5대가 명확히 무상이 보고 무아인 줄 알아버리면 바로 이제 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의 굴레에서 이제 벗어나는데 항상 고정되어 있고 어떤 실체성이 부여되어 있을 때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소유하고자 하는 탐욕과 싫어하는 밀어내는 성냄이 있어요. 이런 번뇌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거죠. 그 속에는 구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분별의 마음이 생길 때는 시간의 흐름이 중지된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 5대 현상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좀 해보죠. 이 책상을 한번 만져봐야죠. 자, 만지면은 어떤 느낌 옵니까? 딱딱하죠? 딱딱 찼다. 예? 네, 딱딱한데 사람들은 이걸 일상적으로 어떻게 느끼나 하면은 책상이 딱딱하다. 책상이 딱딱하다. 그렇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책상이 딱딱하다 아니고 내 느낌이 딱딱하다. 그래. 그래서 이 수행이라 하는 게 재미있는 거예요. 이게 이 모든 감각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감각을 그냥 감각을 통해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 그래서 이 감각이 참 중요한데 감각을 이제 이게 윤회의 원인을 부른다. 또는 고통의 원인들이죠. 이해하자. 이게 감각. 그러니 감각을 보통 이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느끼신 대로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왜 그럴까? 감각이라는 스크린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왜곡 현상이 생깁니다. 얘기하자. 그래서 이게 딱 잡아가 딱딱하다, 책상이 딱딱하다 이러면 별로 틀린 거야. 지혜 있는 사람은 내 감각이 딱딱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앞 시간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느끼지는 상은 전부 다 알고 보면은 감각을 통해서 나타나요. 얘기하죠. 그럼 감각은 뭔가 하면 우리 마음이 식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느끼심이 이 느낌이 사실 자기 마음인 줄 무슨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타나는 이 감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5대입니다. 흙, 물, 불, 바람, 5대 현상이 이 감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얘기하면 흙의 요소, 또 물의 요소, 또 불의 요소, 바람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스타 보면은 딱딱한 부분이 나타나. 이건 흙의 요소구나. 얘기하잖아. 물은 수용하는 것이니까 이 수행할 때 잘 안 나타나. 불의 요소가 싸우면 몸이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지고 냉기. 그럼 몸이 막 움직이는 진동이 일어나는 거 바람 요소. 그래서 자기서 쓰다 보면 막 몸이 텅텅텅 비어지고 후궁 요소가 나타나요. 근데 한번 돌이켜보면 이게 이렇게 딱 만지면 딱딱한 거는 뭔가는 흙의 요소예요. 그죠? 흙의 요소.
근데 딱딱하게 잡아보니까 따뜻하다 그러면 이건 불의 요소. 예, 좀 감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수영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자기 감각인 줄 모르다가 어느 날 수영하다 보면은 이 허구 요소, 물, 불, 바람, 허구 요소가 감각으로 나타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상에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래 감각 관찰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짜 놀라운 거는 이게 허구 요소가 이게 이제 그 항상 두 가지 심리를 일으키는데 자만심, 평등심. 이 자만심이라든지 평등한 마음이 허구 요소에서 이렇게 이 심리가 일으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딱하거나 부드러운 감각 이런 느끼면서 자만심을 내거나 평등심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게 왜 이게 이런 심리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자, 흙은 이제 고체입니다. 고체. 물은 액체예요. 자, 불과 바람. 요거는 기체입니다. 고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 흙, 물, 불, 요 세 가지는 항상 바람 요소를 타고 움직인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시면 돼요. 이해하죠? 그럼 바람 요소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람이 의식에 영향을 주면 망상이 생긴다. 이렇게. 바람 요소. 그러면 이게 흙, 물, 불 이런 게 전부 다 심리를 일으키는 거죠. 왜? 바람 요소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몸의 딱딱한 부분이 영향을 받아 마음이 움직이시 또는 부드러운 어떤 그 느낌이 오면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는 이런 심리가 된다. 물에도 분노와 사랑, 불에도 탐욕과 이타심, 바람에는 질투와 바로 공경한 마음, 복음은 무지와 그다음 지혜. 이런 식으로 심리를 일으키는 이게 이야기하잖아. 이런 건 다 아시잖아요. 영향을 받아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심리를 하든지 이런 5대 현상들을 삼법인으로 잘 관찰해야 된다.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중간에 보면 거기에 이제 82페이지 중간에요.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모든 사물과 존재는 느낌을 통해 표현된다는 게 있습니다. 표현되는 그 대상들이 고정되어 있거나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느낌을 통해 전해져 오는 정보는 모두 분리되어 있거나 고정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느낌이 왜곡된 사물이고 존재 자체입니다. 느낌은 진실을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5대를 분해해서 알아차리는 진실이 삼법인물 체험에서 아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느낌은 순수한 게 아니에요. 전부 느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분석해야 돼요. 느끼는 대로 즐기려고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순수한 느낌 없어. 순수한 느낌이 없다니까. 왜 그런가 하면 감각에는 의식이 개입하고 자아의식이 개입하고 아리아식이 개입하고 과거 정보로 개입해요. 그런데 실제 사물을 생각했는데 전부 다 느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이 진실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대로 살아가는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얘기하자. 그래서 그 느낌을 잘 살펴보면 뭐가 나타나는 게 5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런데 5대는 전부 느낌으로 표현된다는 걸 알아요. 느낌. 5대를 분석한다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자기 마음을 분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분석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자, 잘 보십시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5대 관찰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이 소토를 보잖아요. 이 소토 보면은 소뚜껑이 있어요. 이렇게. 소뚜껑을 보고 이 소뚜껑 보고 놀라는 사람 있죠. 자라로 놀라는 사람. 자라보고 노는 사람. 소뚜껑 보고 노는다. 없지. 소뚜껑 보고 자라로 놀라는 사람 있잖아. 자라보고 노는 그래? 그럼 만약에서 소뚜껑을 자라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5대 요소 중에 뭐가 나타날까요? 네? 이 소뚜껑이란 모양과 질감이잖아요. 이런 걸 또 자라로 지금 이렇게 나타난다. 예, 자라라 하는 거는 딱딱한 부분이 있을 거죠. 기어가는 움직이는 부분이 있죠. 딱딱한 부분은 허브였어요. 기어가는 건 뭐예요? 바람이었어요. 결국 자라라고 하는 것은 허브 요소와 바람 요소의 결합에서 자라가 등장합니다. 이해하죠? 착각을 일으킵니다. 어떤 사람은 뭐가 막대기 2개가 걸쳐진 거 보고 소 뿌린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골목 끝에 가다 보면 이상한 뭐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럼 무시시시해 귀신 나오냐. 빨래 하얀 빨래가 하얀 빨래가. 그리고 또 초자연적 현상을 또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거 전부 다 5대가 합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5대에 의해서 그런 이미지가 됩니다. 여기 이야기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맨 밑에다 5대 관찰은 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가 들리는 모든 것은 느낌을 통해 나타나는 것도 영상입니다. 영상이 시체하는 것이 아닌 영상이 지나지 않습니다. 몸을 5대로 보는 수행을 통해 사실 그대로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야생동물,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존재, 도깨비, 귀신, 꿈에 나타나는 현상 등에 대한 의미 부여나 다른 것과 결부시켜 생활하는 습관도 사라집니다. 어두침침한 장소에서 무언가 날 것 같다는 무슨 느낌이나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며 뒤에서 누가 깜짝 놀라게 하더라도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은 시키를 뱀으로 착각하는 등의 것을 보지 않게 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 모델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모델에 의해서 막 영상도 생기고 이상한 초자연적 현상도 생기고 꿈도 나타난다고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고등주등 했는데 모델을 관찰해서 딱 보면 진실을 알아. 그럼 그때부터 벗어나. 착각에서 벗어나자 이기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상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이 감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감각은 전부 다 5대더라고요. 5대 현상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은 내가 느낀 대로 여기서 온갖 이상한 형태는 막 나타나더라도 마음에는 집착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골목길을 가다 깜짝 놀라가 발소리 나면 뒤에 누가 나 따라오지 않을까. 실제 그런 고사도 있어요. 장장가든가 그 고사에 보면 포적한 길을 걸어가는데 계속 누군가 뒤따라 오는 소리가 들리고 돌아보면은 가면 또 들리고 자기 발자. 난중에는 막 뛰니까 같이 같이 뛰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 발자국 소리에 놀래가지고 뛰고 내 목속에서 나. 결국 그 말은 뭔가 하면은 5대 관찰하면 그런
그것에 속지 않는다. 5대 관찰. 그래서 그 유식 삼성에 유식 삼성 가지고 한번 삼가 시 공기 있어. 대개 이제 요걸 분별성이라고 그러고요. 요걸 의타성이라고 그러고 요건 진실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걸 갖고 얘기해보죠. 여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요 식입니다, 식. 식은 뭔가 하면요, 둘로 나눠져 있어요. 견분과 상분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이 객관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네, 얘기하다. 그러나 상은 왜 분별이 있냐면은 분별이 성품이냐. 자, 이 새끼를 보고 뱀으로 착각했거나 소뚜껑 보고 자라로 놀라거나 두 막대기를 보고 소풀이로 착각하거나 저기 어디고 흰옷을 저게 빨래를 보고 그냥 귀신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착각이 분별수예요. 이거 보십시오. 나눌 분자 다를 별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하고 어디 구분을 시켜서 보인다면은 그놈은 전부 상의 모습 띄고 근데 그런 상은 새끼고 뱀으로 착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뱀은 본래 존재하지 않듯이 상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이해하죠? 그런데 그런 상이 나타난 게 뭐냐면은 주관이 객관이 인식함으로 해서 이 상이 나타났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게 식에서 이건 분별이에요. 분별. 그래서 이렇게 분별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상을 분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살펴보니까 견분과 상분이 상대선 모양이 나타났더라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뭔가 의타성이에요. 팔을 의지하는 모습인데 견분은 상분을 의지하고 상분은 견분을 의지하고 서로 의지하게 됩니다. 이걸 다 아는 거죠. 그 다음 더 자세히 보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뱀으로 착각했지만은 새끼는 이 의타성이 속합니다. 그럼 새끼를 다시 뒷발꿈치에 좀 밑대버리니까 새끼는 전부 새끼로 이루어질 거예요. 새끼. 또 삼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주관 객관을 잘 분석하니까 주관이 없으면 객관이 있고 객관이 없으면 주관이 없더라. 내재하는 실체가 없어. 내재가 실체가 없다 하는 건 바로 공을 얘기해. 이건 지혜라. 그래서 시계는 분별하는 식은 보여지는 상이 나타나고 이 지혜로서 보게 되면은 그 대상이 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얘기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5대 관찰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바로 이 식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5대 관찰이에요. 이 5대 관찰을 탁 해보니까 전부 다 본질을 피해 있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아주 중요한 거죠. 이 유식 삼성을 갖고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부 착각은 여기서 분별성에서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내용이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이게 83페이지 보십시오. 거기 이제 보면은 첫째 새끼를 보고 뱀으로 착각하는 등의 헛것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실제한 것을 상상으로 만들어내서 두려워하는 것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상상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이런 현상들은 5대를 원인으로 하여 만들어지는 것임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을 깨치는 것이 몸을 5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5대가 번뇌를 일으키는 원인이지만 지혜를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함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몸을 5대로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5대로 화합되어 있던 몸이 무상이며 보이고 무아임을 알아차리는 지혜가 일어납니다. 미혹으로 가느냐 지혜에 깨있음으로 가느냐는 바로 이 5대를 알아차리는 정념수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수행은 5대는 느낌으로 표현되므로 5대로 가는 것은 단지 이름이 지나지 않으며 5대는 단지 말하기 위한 용어라고 생각하고 일어나는 느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5대 관찰하는 이유가 헛것을 보고 하는 있는 안 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이 5대를 관찰해야 됩니다. 자, 5대 현상 인체 구성이 됐으면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왜 몸 관찰을 하느냐? 마음이 주인이니까 마음을 바로 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의 본성을 바로 보는 방법이 뭔가 하면 화두창법입니다. 마음의 본성의 다른 이름이 화두이기 때문에 말은 맞아요. 틀리지 않는데 사실은 몸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것도 얘기했지만 몸을 구성한 건 아리아식이고 아리아식이 몸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 성숙시키고 성숙하고 보존시키는 게 아리아식이야. 그래서 이 몸에 자극을 주면 아리아식 속에 들은 정보가 더 올라오게 되죠. 이게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본성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무의식이라 하는 거, 아리아식이 몸하고 바로 직동적으로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관찰하면은 의식을 주 관찰 대상으로 하지만 자비수관을 하게 되면은 이 바로 무의식 속에서 잠재되어 있던 게 올라오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차이점. 자, 5대 현상은 인체 구성이 돼서 좀 보죠. 첫 번째 보면 지대. 턱의 옷을 이제는 피부, 뼈, 장기에서 딱딱한, 부드러운, 무거운, 가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흙은 단단함, 거칠거나 부드러운, 미끈함, 가벼움, 만물의 무게를 견디는 등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몸의 피부, 뼈, 장기 등 흙의 원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싸움할 때 딱딱하거나 부드러운 느낌 오면 이거 흙의 요소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인식하는 것이 몸은 내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반증하는 거죠. 이 속함이 그건 그렇고 하나 더 이제 우리 봅시다. 저게 방거 사유상이라 보면 팔 있는 쪽이라든지 얼굴 쪽에 보면은 느낌이 어때요? 반질반질. 부드러워요. 반질반질하고 부드러운 거는 무슨 요소에 속하죠? 흙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흙이 있습니까? 여기 요 업자 요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느낌을 통해서 나타나는 5대가. 정보 때문에 그런 거. 네? 정보 입력되는 정보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맞아요. 사진만 봐도 허상인데 입력이 돼 있는 정보 때문에. 그런데 이걸 이제 뭘 보는가 하면 허구 요소가 매수는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부드러움이라든지 이게 반질반질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관찰해 보면은 실체거든요. 이 감각이 있다. 그래서 이 감각을 다 파헤쳐 버리면은 우리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관찰 대상이 이제 보면은 신수신법이잖아요. 몸, 감각, 의식, 마음의 작용, 그 의식의 작용. 이게 신수신법인데, 요걸 갖다 배대를 지금 요래 뱉지. 고, 지, 멸, 도. 요래 배대가. 사성제냐, 이거는요. 이 사성제인데, 요거는 이제 뭔가 하면은, 4년초죠. 4년초.
간음처가 그럼 여기 다시 보면은 여기 여기 집이 뭔가 하면은 고통의 원인이죠. 그래 감각이 어디에는 고통의 원인이에요. 그래 이 감각 처리를 참 잘해야 돼. 눈에 보이는 것도 감각이고 들리는 것도 감각.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냥 이 느낌대로 받아들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요. 항상. 그래서 이제 미리 뭔가 하면은 분석적인 명상을 통해서 명확하게 분석해서 그 대상이 실체하지 않는다는 사실 인식이에요. 그래 감각을 통해서 보고 듣는 건 전부 다 새끼를 보고 대물을 착각하는 것들이죠. 그게 병기 소집이기도 하고 분별성이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배대를 치신 분이 원효 스님께서 중분별 논서에 나옵니다. 네. 자 수대는 뭐 질문. 그러면 그 감각이 순수하거나 나쁘거나 좋거나 그거는 이제 그 5대로 보면 그 감각은 그냥 마음의 현상이잖아요. 그렇지. 느낌이고 순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선악도 그런 건가요? 선악도 사실 순수하지 않지. 감각을 통해서 그 나타나. 선악을 5대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5대로 보려고 할 수가 있지. 네, 맞아요. 5대라고 하면 알고 보면 전부 다. 그래서 종경록에, 종경록인가? 종경록. 거기 보면 뭘 얘기하는가 하면 5대락 하는 것도 4대락 하는 것도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 마음에 의해서 형성된다. 그러니까 저 4대는 이게 후보 요소를 제외하고 4대를 얘기하면은 아비달마에서는 음식물에서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환경에서 만들어지고 세 번째는 까르마의 업에서 만들어지고 네 번째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생성된 거. 그런데 5대는 어떤 그 물질을 이루는 물질적 요소도 되지만은 정신을 이루는 정신적 요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대락 하니 근원이에요. 5대를 관찰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놈 5대를 5개라고 하기도 하고 하죠. 이게 또 뭔가 하면은 개는 또 성으로 성품성으로 또 표현되고 이런 거. 또 원인이라는 뜻도 되고 5대가. 그 다음 물의 요소이고 물은 물의 원소를 일제 혈액, 땀, 소변 등의 체액에서 끈끈한 흐름 등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물의 젖는 성기는 받아들이는 포용의 작용으로 인해 엉킴이라는 점착성이 그 특성을 이루며 또한 흐름도 수대의 작용으로 몸의 혈액, 소변, 땀 등이 물의 원소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밀가루 있잖아요. 밀가루에다 물을 뿌리면 말아요. 물을 뿌리면 어떻습니까? 말리입니다. 말리가 덩어리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몸도 말이죠. 물의 요소에서 이렇게 붙들려 있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라 하는 접촉성을 갖출 수가 있어요. 예. 반죽이 그 대표적인 거 맞죠? 산행할 때 물 마시면 산행하실 때 물 마시면 그렇죠. 물을 마시면 몸이 이제 아주 기운이 나.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도 졸음이 올 때 물을 마시죠. 그다음 화대는 봅시다. 불의 원소로 이루어진 체온에서 차가움과 따뜻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불에는 뜨거운 성질은 물론 반대 차가운 성질도 있어서 뜨거운 성질은 몸의 온기와 음식을 소화와 관계되며 마음을 성숙시키며 차가운 성질의 냉기로 인한 병을 생기게 하고 노화시키기도 합니다. 불의 요소가 노화를 촉진시키죠. 불은 말이죠. 이게 좀 활력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그 심리 중에 불하고 관계되는 게 바로 탐욕이잖아요. 또 하나 더 있는데 성냄. 성내는 것도 불입니다. 물에서 일어나지만 이 두 가지는 탐욕은 이 뜨거운 거죠. 뜨거운 거. 뜨거운 것이라면은 성냄은 차가운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건 전문 시간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기후 변화, 사회 현상을 주로 일으켰다. 골목 상권을 장악한 대기업에서는 뜨거운 미야. 그냥 막 확장해가면서 집삼키죠. 당하는 쪽에 있으면 분노, 화가 나죠. 그렇지만 싸늘하잖아요.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간의 뭐만 이해가 되죠. 뺏고 뺏기는 자의 표현이 불효소 관리. 근데 기후도 딱 그러잖아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 비가 많이 오고 장마가 치고. 예. 그 여름 날씨는 바로 탐욕의 날씨고 겨울의 날씨 성냄의 날씨. 이게. 근데 이런 게 전부 다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알고 보면. 성남파도.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의 요소. 바람의 원소를 이제 움직이는 속성은 말과 생각과 말과 행위를 일으킵니다. 바람은 가볍고 움직이는 성질로 사물을 성장케 할 뿐만 아니라 사물을 진정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즉 올라가는 기운으로 척추를 곱게 씌워서 진정시키는 작용을 하며 호흡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과 육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바람의 원소에 의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바람 요소는 또 엄청난 사실이 또 있어요. 이 바람의 요소는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의식에 이 바람 요소에 영향을 줘버리면 의식에서 망상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상. 근데 이 바람 요소와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육체가 해체되고 이분분 사고가 해체될 때도 안 사라지는 건 바람 요소. 그러니 바람 요소하고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보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사람이 죽고 영혼이 몸을 떠나고 영혼의 상태에서도 몸을 이루는 것도 바람 요소에서 몸을 이룬다. 그게 중음심이에요. 그러니까 56세 정도의 동자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9일 동안 7번 태어나서 7번 죽는다. 그게 몸뚱아리가 바람 요소예요. 이 자비손을 이제 쓰다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데 왜 마음이 편안해지는가 하면은 바람 요소가 평정되기 때문에 이 바람 요소 몸에 막 좌충우돌을 하고 막 이 영향을 주면은 망상이 많이 생기는 거죠. 얘기하다. 그런 거와 관련. 자, 그 다음 호공의 요소 보죠. 호공의 원소는 몸의 비있는 부분입니다. 호공은 걸림이 없는 성질로서 어떤 것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않는 것이 그 작용입니다. 그래서 혈관, 위장 등의 몸의 비있는 부분은 호공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5대 현상은 다시 무상고 무아의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잘 알아차려서 정념을 관찰하는 것이 체험 수행입니다. 이 5대 현상 중에 무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바로 바람 요소입니다. 얘기하자. 그래서 이 5대 현상은 다시 무상고 무아로서 잘 살펴봐야 돼요. 괴로울 고자는 무상하니까 괴롭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무상하니까. 무상하니까 괴롭다 하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 명확한 뜻을. 네? 상상자하고 하나. 네. 이거 저기 갖고 싶죠? 네, 아니요. 예, 갖고 싶습니다. 딱 알았어. 아니요라고 했어. 네, 이게 이제 여러 사람들 있지만 갖고 싶어하는 사람은 탐욕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물은 오염되는 거예요. 탐욕에 오염되는 거예요. 탐욕에 오염된 사물은 그 본성이 괴롭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스님이 자기를 안 주고 다른 사람 줘버렸죠. 아이고야. 고통이 일어나는 거지. 그럴 수가. 그럼요. 그럴 수가. 왜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은 탐욕이 이 사진에 투여돼 가지고 그만 이 사진을 오염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물이 바뀌면 고통이 나요.
그 오염된 사물의 본성은 괴롭다는 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이것을 탐욕을 부리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그의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은 선인은 누구를 주든 아무지도 않는 거예요. 걱정이 아닌 거지. 그건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여행을 가는 것도 탐욕입니까? 여행지에 가는 것도 여행지에 가는 것도 가고 싶어하고 있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집착하면은 그것도 여행지 가서 새로운 문물 또 보는 것도 그럼 탐욕을 봐야 되겠네. 아니요. 탐욕은 집착이잖아요. 그것도 가고 싶어하고 예, 내가 가고 싶어서 가서 고통이 안 일어나면은 탐욕이 아니고 못 가서 고통이고요. 그렇게 그나마 확실히 그는 탐욕 맞네요. 그 여행지가 벌써 탐욕으로 오염돼 버렸어요. 네, 계획을 세워놨는데 못 가서 고통이고. 네, 고통이 있냐 없냐 가지고 우리가 하지 말지. 그거를 다스리는 거지. 진짜 저는 잘 찍었네. 스님이 찍으신 거예요? 이제 보시고서 전문가 수준. 내가 찍은 거 아니에요? 내가 찍어서 더 찬탄할 건데. 자기 원래 주변이 까만 그것도 욕심이네. 하신 거예요, 저렇게 까맣게. 그게 뭔가 거기 자기 마음이 개입돼 있어. 예. 그러면은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게 5대 현상을 3법인으로 관찰하라는 거죠. 자, 몸이 살아 있다는 것은 각기 상호작용하면서 생명력으로 나타나는 5대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몸이라도 죽은 시체의 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도 5대가 각기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5대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게 생명력을 갖는다는 것. 이와 같이 5대 상호작용에 의해서 몸은 생명력으로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대를 5개라고 하는데 여기서 개는 5대가 각기 상호작용하면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를 연기라고 합니다. 연기는 공이며 공은 한 마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호작용하는 5대의 본모습이 연기하는 데서 보면 5대 자체가 자체로 공함을 알 수 있으며 마음 또한 생명활동에서의 마음으로 마음 그 자체의 공함으로 마음이니 여기서 보면 5대가 마음이 5대입니다. 이것이 공이며 연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이 얘기를 했죠. 네. 상은 알고 보니까 마음이 만들었더라. 마음. 또 마음도 더 다시 보니까 마음이 비어있더라. 공. 이 세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3단을 잘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궁극적인 공성을 깨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게 마음에는 항상 둘로 나눠진다는 거. 네? 하나는 분별이죠. 마음이 분별하면 상이 나타나고, 그죠? 마음이 대상을 지혜로서 보면 대상이 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향하는 쪽은 지혜 쪽입니다. 분별을 지향하고 지혜로 나아가도록 하는 거죠. 네, 요 3단을 잘 기억하십시오. 아주 멋지게 잘 이렇게 분류합니다. 자, 또 보다 봅시다. 시간 끝나는데. 네, 요건 읽고 끝내야지. 저거 안 해요? 네? 싫습니다. 실습해야죠. 또한 자비심은 바로 연기의 다른 모습이며 공의 다른 이름이며 무화가 그 본성입니다. 그래서 자비심으로 5대 생명 에너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5대와 자비심은 그 본질이 같기 때문입니다. 다른 점은 5대는 물질의 근본 요소이며 자비심은 마음의 근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근데 5대가 물질의 근본 요소지만은 역시 그 심리를 일으키는 근본 요소이기도 합니다. 5대는. 네, 그리고 대비시키기 위해서 자비심은 마음의 근본 요소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다음에는 이제 5대가 물질, 정신을 낳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고 수행을 한 5분 정도 하겠습니다. 아직 죽비실 때 아니, 멀었습니다. 그게 이거 수행할 때. 네. 오늘 뭘 할까요? 지난번에 바람을 쏘고 있어요. 그러면 지수, 화, 풍, 그 다음에 이제 공, 그죠? 그러면 투명한 손으로 한번 해볼까요? 휴대폰 확인하세요.
자, 숨을 들으시고요. 내쉬고. 아주 편안하게 하십시오. 숨을 내쉴 때 이렇게 몸에 힘을 쭉 빼야만 붙들게 놓는 것이 돼요. 허리를 쭉 펴시고. 자, 다시 숨을 들으시고. 내쉬고. 자, 가슴에서 용국 봉우리가 쭉 올라오는 걸 연상하십시오. 가슴에서 목을 통과해서 정수리로 쭉 올라와서 연꽃이 활짝 피도록 하십시오. 자, 연꽃 속에서 다시 간신보살님이 솟아오르면서 가부좌를 풀고 앉습니다. 그리고 손뼉을 치면 좋아하는 걸 연상하십시오. 그리고 투명한 손은 손이 돼야 아주 투명한 손으로 이제 정수를 쓰다듬어 줍니다. 간신보살님의 손이에요. 자, 투명하게 쓰다듬어. 중요한 건 투명한 감정을 갖고 쓰다듬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마, 그다음 눈, 눈썹 쭉 쓰다듬어 주시고, 그 다음 귀를 쓰다듬어 주시고, 귀 뒤쪽을 많이 쓰다듬어야 돼요. 그 다음 목을 쓰다듬어 주시고, 끝길 쓰다. 다시 목, 뒷머리, 귀 이런 순서로 가서 강대뼈를 쓰다듬어 주십시오. 다음 코를 쓰다듬습니다. 그 다음 인중, 입술, 투명한 손으로 투명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유리같이 투명하다 생각하고 제리같이 말랑말랑하다 생각하십시오. 자, 입술을 쓰다듬고 그 다음 잇몸을 쓰다듬어 줍니다. 그 다음 입 천장, 목구멍, 혓바닥 뒤쪽을 쓰다듬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턱을 쓰다듬어 주시고, 목을 쓰다듬고, 물대 부분을 많이 쓰다듬어 줘야 돼요. 그 다음 가슴을 쓰다듬어 주시고, 그다음 가슴, 그 다음에 명치를 지나서 배꼽, 단전까지 투명하게 쓰다듬어 주십시오. 투명한 감정, 또 투명한 이미지를 일으켜서 쓰다듬는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허벅지부터 무릎을 거쳐서 장단지와 정강이를 거쳐서 발등, 발가락까지 한 두세 차례 반복해서 쭉 내려갑니다. 투명한 손, 간신보살이 투명한 손으로 쓰다듬어 주세요. 그 다음에 발가락 하나하나 쓰다듬어 주십시오. 발가락 하나하나 쓰다듬지 엄지손 발가락을 많이 쓰다듬으시고, 그 다음에 발바닥, 뒷발꿈치, 발목, 정강이 장단지, 무릎, 여기까지 쭉 쓰다듬어 투명하게 쓰다듬어 줍니다. 무릎에서 허벅지, 그 다음에 엉덩이, 그 다음에 왼쪽 허벅지까지 쭉 쌓아줍니다. 자, 허벅지에서 무릎, 장단지와 정강이, 발등, 요까지를 아주 투명하게 쌓아줍니다. 투명한 마음을 갖고 수담해 주십시오. 투명하다는 생각, 투명하다는 감정, 그게 필요해요. 자, 발가락도 하나
엄지 발가락을 많이 쓰다듬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발바닥, 뒤꿈치, 발목, 장관절, 정강이, 무릎까지 투명하게 또 쓰다듬어줍니다. 자, 무릎에서 허벅지, 그 다음에 엉덩이, 그 다음 꼬리뼈까지 쭉 담아줍니다. 자, 꼬리뼈에서 척추를 타고 뒷목까지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척추 주변 쪽, 특히 이 주격뼈 있는 쪽을 많이 담아줘야 됩니다. 자, 꼬리뼈부터 쌓아갑니다. 자, 오른쪽 어깨부터 겨드랑이, 그다음에 허리선 쪽으로 쭉 내려갔다가 다시 겨드랑이, 어깨 쪽으로 옵니다. 겨드랑이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돼요. 자, 오른쪽 어깨에서 손끝까지 이 팔굽 쪽에 손목, 그 다음에 손등, 손가락을 쑥쑥 쭉 담아줍니다. 자, 손가락은 새끼 손가락부터 하나하나 쓰다듬을 때 엄지손가락을 많이 쓰다듬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손바닥, 손목, 발꿈치, 어깨 쪽으로 올라옵니다. 텅 빈 손으로, 투명한 손으로 쓰다듬어야 돼요. 자, 또 어깨를 지나서 왼쪽 어깨부터 그 다음에 겨드랑이, 허리선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리고 어깨 쪽으로 옵니다. 겨드랑이를 많이 쓰다듬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어깨에서 팔꿈치, 발목, 손등, 손가락 쪽으로 쭉 쓰다듬어 갑니다. 자, 손가락 하나하나 쓰다듬을 때 엄지손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주시고요. 손바닥, 손목, 팔꿈치, 어깨 쪽으로 올라옵니다. 자, 어깨에서 뒷목으로 해서 뒷머리, 귀, 그 다음에 뺨, 턱으로 쭉 올라옵니다. 자, 턱에서 입술, 코, 눈, 눈썹, 입맛 다시 아주 투명한 수로 쓰다듬어줍니다. 자, 정수를 쓰다듬으시고 자, 이제
간신보살 이렇게 손을 거두시고 자정에 앉아 있다고 연상하시고, 자, 여러분이 이제 간신보살이 되어봅니다. 쭉 올라가서 그다음 간신보살이 되고, 간신보살은 내 쪽으로 와서 합의를 하는 거죠. 가는 모습 쭉 뛰십시오. 그런 그 객관적으로 사물 보듯이 간신보살님을 지켜봅니다. 지켜보는 간신보살을 지켜보는 정신작용이 있죠. 그 시선을 재차 봐보십시오. 보는 건 있는데 보면 내용은 텅 비어 있을 겁니다. 이제 본성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자, 죽기를